한무철은 자신의 장례식장 구석에 숨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숙자 옷차림으로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어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대식과 큐태가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무철이 그래도 우리 친구잖아. 이렇게 허무하게 가다니. 대식이 한숨을 쉬었다. 큐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악덕 건물주라고 욕은 많이 했어도 이렇게 되니 마음이 아프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빚쟁이들이 때로 들이닥쳤다. 앞장선 사채업자가 미자에게 다가갔다. 이봐. 한무철이 우리한테 갚을 돈이 얼마인지 알아? 죽었다고 해서 그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미자는 차분하게 일어나 빚쟁이들을 마주했다. 죄송하지만 한무철 씨는 이미 저와 이혼한 사람입니다. 그의 빚은 저와 아무 상관없어요. 뭐? 이혼? 언제? 사채업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화재 사고 전에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서류도 있어요. 보여줘야 믿을 겁니까? 사채업자들은 분노로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영정사진이 바닥에 떨어졌고 제단은 엉망이 되었다.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무철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미자는 담담하게 자리를 정리했다. 모두 나가주세요. 이제 장례식을 정리하겠습니다. 빚쟁이들이 떠난 후 무철의 딸 서우가 이미자에게 다가왔다. 엄마, 아빠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미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그런 말하면 안 돼. 아빠는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뿐이야. 그날 밤 빈소가 정리되고 모두가 잠든 후에 무철은 자신의 영정사진 앞에 홀로 남았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담긴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 한무철이란 사람은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이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다음날 아침 미자의 집. 미자는 무철의 유품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보험회사였다. 네, 한무철의 아내이고 수익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통화 내용에 미자의 표정이 밝아졌다. 사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무철도 모르게 오래전 생명보험에 가입했었다. 당연히 수익자는 바로 미자였다. 금액은 10억. 미자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안도하며 전화를 끊었다. 엄마, 무슨 전화인데? 서우와 태아가 의아한 듯 쳐다보며 물었다. 예전에 아빠 앞으로 보험을 들어놨었거든. 사망보험금. 오늘 심사 들어가서 곧 수령할 수 있을 거래. 우리 희망이 생겼네. 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마지막에 선물 주고 가셨네. 태아의 말에 미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철에 대한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한편 무철은 시내 외곽의 허름한 여관에 묵고 있었다. 그는 노숙자에게서 빼앗긴 지갑과 휴대폰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다행히 사무실에 남겨둔 비상금이 생각나 찾아왔고 당장은 굶지 않을 수 있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무철은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때 텔레비전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그는 귀를 기울였다. 어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노숙자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무철은 화들짝 놀라 TV 앞으로 다가갔다. 화면에는 자신의 지갑과 물건들을 훔쳐간 노숙자의 사진이 나왔다. 그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모두가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결심이 선 무철은 자신의 외모를 바꾸기로 했다. 여관 근처 미용실에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염도 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 이름도 정했다. 강훈수. 이제부터 당분간 그는 강훈수로 살기로 했다. 며칠 후 대식과 큐태가 미자의 집을 찾았다. 재수씨, 우리가 무철이한테 미안한 일이 있어요. 대식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대식과 큐태는 무철에게 했던 거짓말을 솔직히 얘기했고 그들은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각자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환할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그 시각 무철은 자신에게 사기치고 모든 빚을 떠안긴 후 도망다니고 있는 장 대표를 추적하고 있었다. 추적 장소 중 하나인 장 대표에게 첩대받던 술집, 즉 장미가 일하는 룸사롱 앞에서 노숙자 차림으로 며칠을 잠복하던 중 어느 날 술에 취해 일행들과 나오는 장 대표를 보게 되었다. 순간 한무철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다. 저놈이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또 사기치려고 사람들을 만나네. 너 오늘 죽었다. 혼잣말을 하던 무철은 장 대표가 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 야 임마.
하며 소리쳤고 소리에 놀라 쳐다보던 장 대표는 순간 무철을 알아보고는 배웅 나온 술집 종업원들에게 노숙자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후 차를 타고 도망갔다. 이후 종업원들에게 얻어맞고 물러난 무철은 그 와중에 도망가는 장 대표의 차 번호를 외웠다. 비로소 저 차만 추적하면 장 대표를 잡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에 숙소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모처럼 행복해했다. 다음날 아침 미자의 집 앞. 미자가 외출하려는 찰나 낯선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변장한 무철이었다. 무철은 그동안 수염을 많이 길렀고 안경도 선글라스를 끼었으며 특히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한무철이라고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누구세요? 미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무철은 목소리를 변조하여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훈수라고 합니다. 실은 한무철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미자의 표정이 굳었다. 친구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무철 씨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는데 무철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너무 늦었네요. 미자는 잠시 그를 관찰하다가 말했다. 무슨 일로 저희 집에 오셨나요? 무철 씨가 생전에 제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잠시 시간 되시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무철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긴 채 마치 오랜 친구처럼 한무철의 이야기를 했다. 지난번 통화할 때 무철이가 그러더군요. 재수씨를 무척 사랑한다고요. 또한 아둥바둥 산다고 제대로 못해준 거에 대해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이가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하고 갔단 말인가요? 네, 정말 많이 미안했다면서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잘 이겨내십시오. 무철은 가슴이 아팠지만 태연한 척 말을 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무철이에게 사기친 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철이 부탁받고 추적 중인데 대략 파악하고 있어요. 그놈 잡히면 재수씨와 가족들은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틈만 나면 찾아와서 남은 가족까지 위협하던 중이라 그 말에 안도하며 이미자는 감사했다. 네, 고맙습니다. 비록 저 세상 가기 전에 이혼은 했지만 저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모질게 헤어진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은 무철은 속으로 다행이다는 생각을 하며 더 이상의 연기는 무리다 싶어 급하게 인사하고 헤어졌다. 그날 오후 미자는 무철의 친구라며 찾아와 무철에게 사기친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 고지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제보를 받았어요. 제 전 남편도 사기당한 거 아시죠? 그 사기친 사람에 대해 행적을 아는 이가 이 주소를 형사님께 갖다 주면 알아서 수사해 주실 거라고 했어요. 형사가 놀란 눈으로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받으면서 되묻는다. 제보자요? 제보자가 누군데요? 제보자 요청으로 익명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도 미적지근하게 수사하시면 저희 남편 죽은 사고도 형사님들 영향이 있다는 걸로 알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꼭 그 나쁜 놈 잡아주세요. 저희 가족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미자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말을 한 후 도도한 자세로 돌아서 나왔다. 이런 이미자의 말과 모습에 다소 당황한 담당 형사들은 서로 마주보며 의아해했지만 곧 주소 파악을 하며 범인 추적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갑자기 나타난 무철의 친구라는 사람, 그리고 무철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무철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거 맞지? 미자가 중얼거렸다.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미자는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낮에 본 무철의 친구라는 사람이 서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당황한 미자가 뒤로 물러서며 물었다. 무서운 듯 경계를 하며 물러서는 미자를 보고 무언가 망설이듯 쭈삣쭈삣하던 무철은 원래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충격을 주었다. 여보, 나야. 무철의 말에 네? 여보, 라니요? 라고 묻던 이미자는 순간 얼어붙은 듯 입을 막고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한동안 잊고 있던 한무철의 목소리였다. 그런 미자를 보며 무철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고 본인의 안경을 다시 쓰며 자신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미자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허무하게 죽었고 그래서 장례까지 치렀는데 갑자기 나타난 귀신 같은 전 남편 한무철. 분명히 현실적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한무철이 맞긴 한데 순간 인정할 수도 없었고 인정하기도 싫었다. 대체 왜 사라졌다가 지금 나타나서 모든 걸 혼란스럽게 하는 건지.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원망 섞인 말과 함께 의문을 풀기 위한 절규 같은 미자에게 무철은 짧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다. 내가 죽은 게 아니야. 그건 노숙자였어. 내 물건을 다 훔쳐가서 사람들이 그를 나로 오해한 거지. 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참을 무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뺨을 때렸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무철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하지만 장례식까지 다 지켜봤어. 미자의 크 또한 놀라며 물었다. 당신 미친 사람이야? 왜 그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걸 다 지켜봐? 정신병자가 따로 없네. 그래서 지켜보니 좋아? 미자는 배신감에 화가 나서 미친 사람처럼 말을 막 던지듯 쉬지 않고 따졌다. 이에 한무철은 과거와 달리 상당히 차분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그리고 무척 평온한 목소리로 이미자를 포용하듯 말을 잇는다. 처음엔 빚쟁이들 피할 생각에 당분간 숨으려고 한 건데 장례식장에 온 사람도 별로 없고 온 사람들조차도 거의 나를 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당당하게 나타날 자신이 없었어. 나는 정말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았구나 하고 생각하며 내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 허무하더라고. 그래서 숨고 싶었어. 하지만 당신이 보고 싶고 당신한테는 못할 짓이다 싶어서 이렇게 자수하는 거야. 이 말에 이미자는 복잡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이해와 용서가 쉽게 풀리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미자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무철은 준비된 답을 한다. 당분간 아이들은 물론이고 누구한테도 비밀로 하자. 내가 지금처럼 당신하고만 소통하고 숨어 지낼 건데 그 사기꾼 놈만 잡으면 그때 모든 걸 다시 돌려놓을 거야.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야 그 장 대표 놈이 활보하고 다닐 거거든. 나름의 계략이 있어 심오하게 하는 말이다 생각하니 미자는 더 이상 그를 반대할 수 없었다. 알았어. 당신 옷과 음식은 내가 챙길 테니까 건강관리 잘하면서 다녀. 이렇게 무철과 미자 부부는 드디어 화합과 소통으로 또 다른 서사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상으로 이번 회차 예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